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73세 김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직접 농사지은 잡곡으로 죽을 끓여 드셨고요. 술은 평생 한 방울도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주변에서 건강의 아이콘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황달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감기 정도로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간암 3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평생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남편도 먼저 보내고 혼자 건강 챙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김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먹다가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음식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음식들 중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독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런 무서운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간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간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간이 위험한 진짜 이유. 먼저 간이 왜 이렇게 무서운 장기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보죠.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자 해독센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1500리터의 혈액을 정화하고 500가지 이상의 화학반응을 처리한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간이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독소는 해독해서 배출시켜요. 또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어내죠. 정말 쉴 틈이 없이 일하는 장기예요. 그런데 간에 가장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바로 침묵한다는 겁니다.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어서 80% 이상 손상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래서 더욱 평소에 간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해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함정 마이너스 오래된 잡곡에 숨겨진 위험. 이제 본격적으로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건데 바로 오래된 잡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김할머니 경우를 자세히 보면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지은 현미와 보리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2년 가까이 드셨어요. 직접 키운 거니까 농약도 없고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겉보기에도 벌레 먹은 것도 없고 깨끗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관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긴 곰팡이였어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더 무서운 건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아무리 뜨겁게 끓여서 죽을 만들어도 이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67세 박 할아버지는 TV에서 잡곡이 몸에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대형마트에서 20kg들이 잡곡을 할인받아서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사면 1년은 충분히 먹겠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변비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5배까지 올라간 걸 발견했어요. 의사는 즉시 정밀검사를 권했고 다행히 간암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간경화 초기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충격받으셨죠.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렸다니. 그럼 잡곡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잡곡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문제는 보관과 유통기한이에요. 곡물은 보관 환경에 따라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습도가 높거나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보관하면 더욱 위험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잡곡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황금 법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법칙, 구입할 때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비할 수 있는 양만 사세요. 아무리 할인한다고 해도 아깝다고 대용량으로 사시면 결국 건강을 잃어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두 번째 법칙, 집에 가져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햇볕이 들지 않는 통풍 좋은 곳에서 2~3시간 정도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겉보기에는 말라있는 것 같아도 내부에 미세한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법칙,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한 번에 먹을 양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냉동실은 곰팡이 번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법칙, 잡곡을 씻을 때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구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물에 불린 후에 한 번 더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곰팡이 포자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법칙, 요리할 때는 충분히 끓여주세요. 비록 아플라톡신은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지만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제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김치와 젓갈이에요. 이것들은 우리 전통 음식이고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도 유익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엄청난 나트륨 함량이에요. 71세 최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젓갈 없이는 밥을 못 먹어. 새우젓, 멸치젓, 명란젓 이런 게 없으면 입맛이 돌지 않는다고. 젊어서부터 그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짜게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젓갈 한 큰술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거의 40%가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젓갈 한 술에 800mg 정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은 이 많은 나트륨을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풀가동해야 해요. 마치 작은 정수기로 엄청난 양의 더러운 물을 정화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죠. 실제로 68세 정할머니 경우를 보면 매일 아침에는 명란젓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시고 점심에는 새우젓으로 양념을 하고 저녁에는 멸치젓으로 찌개를 끓여 드셨어요. 하루 세 끼 모두 젓갈이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실제로 변비도 좋아지고 입맛도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간 조직검사를 받아보니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계속하면 간경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셨대요.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죠. 몸에 좋다는 발효식품을 먹었는데 오히려 간이 나빠졌다니. 또 다른 사례로 69세 한 할아버지는 김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 끼에 김치를 한 접시씩 드실 정도였거든요.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건강식품이잖아.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하다던데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김치도 상당한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판 김치는 보존성을 위해 소금을 더 많이 넣어요. 할아버지가 드신 양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나트륨을 3000mg 이상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1년 후 혈압도 올라가고 간 수치도 악화되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그럼 김치와 젓갈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전통 음식이고 실제로 좋은 영양소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똑똑하게 드셔야 해요. 첫 번째 방법, 직접 담그실 때는 천일염을 사용하시고 MSG나 인공조미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 천일염은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나트륨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 발효시키세요. 실제로 63세의 김할머니는 김치를 담글 때 소금 양을 30% 줄이고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넣어서 감칠맛을 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깔끔하고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 하루에 젓갈은 티스푼으로 한두 숟가락, 김치는 한 번에 5~6조각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 정도면 맛을 느끼면서도 나트륨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시중에서 사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네 번째 방법, 젓갈이나 김치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63세 강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먹을 맛이 안 났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20% 이상 개선되었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세 번째 함정 마이너스 편리함의 독, 가공육.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드시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에요. 특히 손주들이 오면 간편하게 햄으로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죠? 69세 윤할머니도 그랬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냉장고에 햄을 항상 준비해뒀어요. 볶음밥 만들 때도 넣고 김치찌개에도 넣고 저도 덩달아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공육들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이에요. 이 물질이 위장에서 아미노산과 만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담배만큼이나 암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사례로 72세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귀찮아서 자주 가공육에 의존하셨어요. 혼자 사니까 복잡하게 요리하기도 그렇고 햄이나 소시지면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잖아 라고 하시면서요. 아침에는 햄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에는 라면에 소시지를 넣어서 드시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 1년 정도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살면서 간편하게 먹으려고 한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럼 간편한 단백질원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공육만큼 편리하면서도 건강한 대안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삶은 달걀이에요. 미리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햄만큼 간편해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드셔도 되고 볶음밥에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어요. 두 번째는 닭가슴살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개 삶아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해동해서 볶거나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어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지방은 적어서 간 건강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생선구이예요.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간세포 염증을 줄여줘요. 미리 손질해서 냉동해두면 필요할 때 바로 구워서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두부예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요리법도 다양해요. 두부조림, 두부스테이크, 두부전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콩류예요.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등을 미리 삶아서 냉동 보관해두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요. 밥에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되고 스프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이제 간에 정말 좋은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손상된 간세포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늘과 양파예요. 이 두 가지는 정말 간 건강의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강하게 활성화시켜요.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을 2배 이상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양파의 퀘르세틴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예요.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줘요. 설포라판은 간의 해독 효소를 무려 200%까지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도 도와줘요. 또한 간에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주거든요. 세 번째는 부추예요. 부추는 정말 간 건강에 특별한 채소예요. 부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는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부추의 황화합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또한 부추는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서 간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줘요. 네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간세포를 보호해줘요. 간에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줘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간이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8잔,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해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식사 30분 전에도 한 잔씩 마시고 식사 후 1시간 후에도 한 잔씩 마셔주세요.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마지막 한 잔을 드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깨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루 8잔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69세 박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물을 이렇게 많이 마셔야 하나 싶었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당겨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도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간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루 30분씩 주 3에서 5회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 저녁 식사 후에 소화를 도울 겸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세요. 간의 해독작용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생활 패턴을 실천한 71세 김할아버지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산책하니까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75세 최할아버지는 간경화 진단을 받고 정말 절망에 빠져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철저하게 실천하셨어요. 오래된 잡곡을 모두 버리고 신선한 현미만 소량씩 사서 드시고 짠 젓갈은 완전히 끊고 자연 조미료로 바꾸셨어요. 햄과 소시지도 모두 끊고 삶은 달걀과 생선으로 대체하셨고요. 그리고 매일 마늘 한쪽과 브로콜리, 부추를 빼먹지 않으셨어요. 물도 하루에 2리터씩 마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도 하셨어요. 처음 3개월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하셨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셨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조금 좋아진 걸 확인하시고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1년 후 검사 결과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어요. 간경화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보기 드물다고 하셨대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계시고요. 68세 김할머니는 심각한 지방간으로 정말 고생하고 계셨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고 초음파 검사에서 간 전체가 기름덩어리 같다는 소견을 받으셨거든요.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도 어려워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살을 15kg 이상 빼야 한다고 하셨지만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안 좋아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식단부터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가공식품을 모두 끊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부추, 토마토 중에서 최소 3가지는 꼭 드셨어요. 특히 토마토 주스를 매일 아침마다 한 잔씩 드셨는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었대요. 3개월 후부터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지방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그리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1년 후에는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음식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맛없고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자연스러운 맛이 더 좋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좋아져서 다른 걸 먹을 생각이 안 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간 건강은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세요. 오래된 잡곡을 아깝다고 계속 보관하면서 드시지 마세요. 짠 젓갈과 김치를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 의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할 것들도 기억해 주세요.
잡곡은 3개월치만 사서 신선하게 드시고 마늘과 양파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고 브로콜리와 부추를 주 2, 3회는 드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제가 30년 넘게 여러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결정할 거예요. 김할머니처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최할아버지처럼 올바른 식습관으로 간경화도 되돌릴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간으로 활기찬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의 간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간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